조경태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나는 조경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냥 조경태입니다. 저 조경태 28살 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오로지 우리 국민들 국가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처럼 역동적이고 또 흥행이 이루어진 전당대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저 조경태가 앞장서서 이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륜과 연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륜과 연륜 역시도 다 함께 아우려서 우리 당이 통합된 모습으로 가야만이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경태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정권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경태 후보님, 왜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조국 씨는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책을 썼더라고요. 해고력을 썼는데 사실은 국민들께 해고력을 쓸 게 아니라 국민들께 참여하는 참여력을 써야 옳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국 씨는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님.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에 비춘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지난번에 그런 좀 불행한 역사적 오점을 남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경태. 네, 우리 당이 아쉽게도 그 가반수 의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법 통과는 어려울 거고요. 그런 주의 주장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저 내로남불 정권이고 내로남불 정당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은 후보를 절대로 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당연당규까지 고쳐가면서 후보를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저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원들께서 내년 3월에 반드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옴으로써 저는 이 비정상적인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경태 후보님, 두 분의 후보님 지목해서 6분 동안 토론해 주십시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홍문표 후보님께 탈원전 정책, 우리나라의 그 전력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저 무능한 문재인 정권 대통령, 참 제가 입에도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저 조경태는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것을 탈원전 정책을 다시 원상 복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짧게 좀 말씀 주십시오. 우리 조 후보님과 원상복구는 똑같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국내에서는 폐쇄하고 외국 가서는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1조 한 4천억 정도 지금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할 게 아니라 이거 왜 등등등 놓고 보면은 대통령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국민에게 피해주고 잘못된 정책을 갖고 국가를 끌고 가는 대통령은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호영 후보님하고 나경원 후보님하고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 각각 여쭤볼 게 뭐냐면요. 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제는 좀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앞장서서 국민들이 부담을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 2입니다. 공시지가를 너무 올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세금을 많이 걷어감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데요.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또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후보님들께서 30초 정도씩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조경태 후보가 말씀하신 것에 거의 동의하는 편입니다. 수요 공급 원리를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냥 재산 가진 사람은 이념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율 올리고 과표 올리고 또 현실화된 올라간 시가를 또 해서 아주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바꾸어야 하고 재산 가진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세율을 줄이도록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 주권의 요체는 한마디로 납세자로서의 재정 주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세금을 징벌적 과세처럼 했습니다. 일단 종부세 부분만 해도 조경태 후보님의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장기 보유하신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드려야 된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종부세 기준 높여야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예, 저는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 당이 좀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식은 편법적 세금 인상과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해서 바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값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표 조정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도세 문제는 특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선에서 공약하고 꼭 양도세가 인하 또는 상당 부분 유예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이준석 후보님께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개파 논쟁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파 논쟁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저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계다, 안철수를 미워한다,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되면은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는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나경원 후보께서 과거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무래도 친이 친박 논란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고 그 안에서 개파 논쟁에 아주 위험함을 스스로 체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당은 탄핵의 강도 넘어섰고 그리고 개파 논쟁이 거의 종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전당대회 속에서 다소의 유불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특정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대선 주제에 대한 선호를 계속 밝히시고 또 대선 주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까지 계속 드러내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다만 그 의도는 선하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나경원 후보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께서는 1년 전에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는 인터뷰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주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 개의 대표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당에 지금 다른 개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대표가 되면 다른 후보들은 우리 당의 경선이 공정할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조금 더 제안을 조금 공정 경선에 관한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하시죠. 조경태 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 영업 보상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보시는지요? 예, 이준석 후보님 말씀대로 정말 염장 지르는 것을 잘하는 선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정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이 손실 보상은 지금 당장 재정이 어렵다면은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이 손실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까지도 감안해서 꼭 1년, 2년 안에 이것을 끝내자는 그런 취지로 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혜택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경태 후보님 관련입니다. 자, 보시죠. 노 대통령 때나 대접받았지 이런 게 있고요. 또 배신 정치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통 벗고 나서던 초심 찾아라 이런 말도 있고요. 박근혜 석방운동 한다고 급한가 보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 자, 조 후보님 30초 동안 해주시죠. 네,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한 번도 뭐 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은 권력에 맞서고 불의에 맞섰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문재인 일파들과 맞서서 윤리위에 무려 3번이나 제가 제소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원칙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그 군의 여중사 성추행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끊임없이 군 내에 성추행, 성폭행, 또 인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희영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군대 내에서의 이런 성추행, 성폭행,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여기 군에 갔다 오신 후보님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 후보님 현역 다녀오셨습니까? 저하고 두 사람인데요. 저는 장교로 근무하고 또 법무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폐쇄돼 있고 상하 관계가 엄격한 상 그것이 이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이번에 공군 중사 같은 그런 사건들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지휘관부터 인식을 바꾸고 초기 단계부터 이것은 범죄이고 덮여서도 안 되고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식해서 계급적으로 하급 여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나경원 후보님께서도 이제 여성입니다만은 이번에 이 여중사의 이 아주 불행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정권 들어서 사실은 이 정권의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몇 명이나 성추행 문제가 관련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에 대해서 여당이 사실은 내내 피해 호소인 이런 용어로 사실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이러한 부분을 덮으려고 했던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 그대로 전파되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막는데요. 물론 군대 내의 성추행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이 성추행, 성폭행 문제는 보다 엄한 처벌과 함께 인식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네, 아주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11조 2항에 보면요. 정신건강과 의료와 교육, 그러니까 학교 영역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따라서 군대 내에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함으로써 이 지휘 계통에서 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이 거기에서 저는 많은 어떤 군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법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물론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저는 사후 약방문보다 예방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님을 자꾸만 경력이 좀 부족하다, 경험이 좀 약해서 당대표 맡겨서 되겠냐라고 어떤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해서 당대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가져다주는 장점과 경륜이 가져다주는 안정감도 있겠지만은 결국 경험과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타성의 사람을 적게 만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수많은 당직자가 있고요.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많이 보고 배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당의 원내대표는 다선 의원으로서 행정 경험까지 갖추신 김기현 원내대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고 제 역할은 개혁과 변화에 있어가지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선보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그 해명에 대해서 우리 주호영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남의 지혜나 경륜을 빌려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경륜을 쌓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본인의 자세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일에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본인이 많이 겪고 경험하고 그 미묘한 차이, 인생사의 기미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본인이 좀 말씀해달라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참신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지역에서 어려운 선거구를 뚫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걸친 도전 끝에 부산에서 이제 당선되셨던 그 이력은 존경할 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방의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험지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조경태 의원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전수받길 원하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혹시 험지 선거를 돌파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에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이준석 후보 역시도 상당히 서울에서는 또 비교적 험지에서 계속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에 이렇게 용기 있는 청년 정치 지망생 또는 청년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된다면은 저는 우리 당은 더욱더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또 변화하는 그런 정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홍 후보님 생각하고 일치하고요. 거기에 더 덧붙여서 세제 개편만 가지고는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그 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에는 삼성의 본사가 가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가고요. 강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가고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환하가 가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모태했던 그 기업이 성장해준 그 도시로 저는 기업들의 본사들이 옮겨간다면은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경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천제도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그래서 뭐 밀실 공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한마디로 실시간 생중계하겠다, 공천 실명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천제도에 대한 혹시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30초.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공천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 나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책임 공천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그런 공천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분명히 성공하는 그런 공천 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서 저 무도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내야 됩니다. 저 조경태가 젊음의 변화와 또 경륜을 경험을 통합시켜내겠습니다. 조정해내겠습니다.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